이강인은 우승을 위해 파리 생제르맹에 남기로 하고 뒤늦게 아시안컵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PSG는 오는 2024년 1월 4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프랑스 슈퍼컵에서 툴루즈와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프랑스 슈퍼컵 트로페 대 샹피용은 프랑스 축구연맹이 주최하는 슈퍼컵으로 프랑스 리그앙 우승팀과 쿠프 드 프랑스 우승팀 간의 대결입니다. 최다 우승팀은 PSG로 11회 우승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앙에서 우승을 한 PSG는 쿠프 드 프랑스 우승팀인 툴루즈와 일전을 벌이는데요. 이강인 출전이 성사되며 화제입니다. 이강인은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최종 명단에 들었고 1월 2일에 소집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손흥민, 황희찬 등 해외파들 모두 2일에 합류를 하는데 이강인은 예외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월 28일 이강인을 제외한 손흥민 포함 대부분 선수는 소집 규정에 맞추어 1월 2일 소속팀을 떠나 아부다비로 소집될 예정이다. 이강인은 소속팀 슈퍼컵 경기 출전 후 바로 합류한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르 파리지앵은 비하인드를 전하며 화제인데요. 12월 31일 이강인은 트로피 결정전에 출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강인은 툴루즈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대한축구협회에 전했다. 합의가 되면서 이강인은 유일하게 제때 합류하지 않는 해외파가 됐다. 이강인은 툴루즈전 이후 곧바로 대표팀 합류를 위해 출국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트로페 대 샹피용에 내보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선수 본인이 팀에 남아 슈퍼컵에 뛰기를 원했다는 것이 너무 좋은데요. 우승에 대한 갈망을 표현했고 엘리케 감독도 이런 선수를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었습니다. 다시금 팀의 우승을 위해 헌신하고 함께하고 싶음을 나타낸 이강인 선수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파리 커리어에서의 첫 우승에 한 발자국 다가가고 팀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위하는 모습을 팀적으로나 팬들에게나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그동안 이강인을 향한 비판이 있을 때에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에게 푹 빠져있다. 그는 21일 메스전을 앞두고 이강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다.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로 뛰었으며 중앙에서도 뛸 수 있다. 때로는 가짜 공격수 역할도 맡을 수 있다. 최고의 기술을 지녔고 수비 능력도 뛰어나다. 팀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했다라고 극찬했고 경기가 끝난 뒤에도 이강인은 결정적인 패스를 쉽게 한다. 특히 그의 다재다능함을 높게 평가한다. 그는 어디서든 뛸 수 있다. 라고 높이 평가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앙 공식 홈페이지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리그앙 공식 홈페이지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전술적 진화 라는 제목과 함께 올 시즌 전반기 PSG의 전술적인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그동안 바르셀로나, 스페인 국가대표팀 등에서 주로 4-3-3 포메이션을 활용했습니다. PSG 부임 초기에도 4-3-3 포메이션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데려온 곤살로 하무스까지 사용할 방안을 구상했고 이에 따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서 4-2-4 포메이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격 라인에 무한히 음바페, 하무스, 덴벨레를 배치했지만 중원에서 완벽하게 무너지며 이들에게 패스를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강인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복귀한 뒤 엘리케 감독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좌측 미드필더로 사용되며 좌우 측면을 커버하면서 음바페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리그앙 공식 홈페이지는 이강인은 팀의 핵심이었으며 이번 시즌 측면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에서 활약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리그앙 공식 사무국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시 이강인이 전술적으로나 팀적으로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하는 엘리케 감독이었기 때문에 윙어와 미드필더 역할을 다 잘하는 이강인이 핵심 자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뿐이 아닌데요. 이강인은 전반기 평점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최근 리그앙 올 시즌의 베스트 팀이라는 제목으로 전반기 평점 베스트 11을 발표했는데 이강인은 좌측 윙포워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주관적으로 형편없는 평가를 내렸던 르파리지앵 등 몇몇 현지 매체는 악의를 가지고 이강인을 혹평하기 바빴는데요. 이번 리그앙 공식 보도와 축구 통계 매체의 보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이강인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강인은 이제 최대 5경기를 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한 후 이강인은 휴식을 취한 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비를 위해 위르겐 클린스만호에 합류합니다. 클린스만호는 2024년 1월 2일부터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하며 해외 파트너들은 차례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1월 6일에는 현지에서 공식 평가전이 진행되는데 상대는 이라크입니다. 국내 훈련과 UAE 훈련 종료 이후 클린스만호는 1월 10일에 카타르에 입성합니다. 클린스만호는 15일에 바레인전을 시작으로 20일 요르단, 25일 말레이시아와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한국이 결승에 진출한다면 2월 12일까지 대표팀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우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본, 한국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2월 12일까지 차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후 파리에 복귀해서 이강인이 뛸 수 있는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부터입니다. 다만 시차 적응, 체력 등을 고려해 해당 경기를 완전히 뛰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놀라는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했던 축구 선수인데요. 특히 프랑스 축구 팬들에게는 프랑스의 마술사로 꼽히는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지단 이전의 아트사커의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지놀라는 1967년 1월 25일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가생에서 이탈리아계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83년 자택에서 가까운 클럽인 생트 막심의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를 받고 1985년 18살의 나이로 스포르팅 툴롱 바레에 입단함으로써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데뷔한 지놀라는 프랑스의 촉망받는 유망주들 중 하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놀라는 레프트 윙어로 활동하며 2시즌 동안 61경기 8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인 데다 잘생겼기 때문에 수많은 팬들을 양산했습니다. 화려한 드리블, 환상적인 볼 컨트롤, 그리고 강력한 슈팅을 보유한 지놀라의 필적할 유망주는 당시 프랑스에선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놀라는 1990년 브레스트로 이적했는데요. 브레스트는 1990년도 시즌에 강등되었지만 그는 혼자 빛났습니다. 1991년 지놀라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를 지켜본 앙리 미셸 대표팀 감독은 그를 국가대표로 발탁하여 알바니아와의 친선 경기에 내보내는 등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에 유로파컵 4강에 진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면서 프랑스 올해의 축구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기 지놀라는 제라르 울리의 프랑스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고 1994 미국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했고 17경기에 출장하여 3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환상적인 개인기와 드리블을 선보이며 프랑스 최고의 인기남이 되었고 TV에 여러 차례 출연하여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교한 기술력을 가진 좌측 윙어로 드리블 테크닉을 통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팬들과 평론가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던 그라운드의 마법사였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흔치 않게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윙어로 뉴캐슬 시절 페렌츠 바로시를 상대로 오른발로 데니스 베르캄프가 연상되는 트래핑을 한 후 바로 왼발로 쏜 대포알 발리슛은 이를 잘 보여주는 지놀라의 대표적 골로 회자됩니다. 또한 1999년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경기에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대를 2번 친 후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기어이 득점을 이뤄내는 신기를 보일 정도로 본인이 가진 기술력을 양발과 연계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양발을 이용한 드리블 돌파 기술이 특히 탁월했는데 상대 풀백 앞에서 공을 오밀조밀 드리블하며 상대의 태클을 유도하고 본인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특유의 드리블 스타일은 아직도 지놀라의 대표 기술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강인을 향해 극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아주 프랑스 축구의 자부심이 높은 프랑스 축구인들 중에서 동양인에게 테크니션의 대표주자가 극찬을 한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트사커의 본고장에서 아트사커의 창시자에게 엄청난 극찬을 받은 이강인 선수입니다. PSG와 토트넘 등에서 활약한 다비 지놀라는 선수로서 이강인을 볼 때, 그의 이미지를 볼 때 그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왼발로 경기를 할 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움직임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강인이 PSG에서 꽃 피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린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남겼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